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버나디노에서 또 대형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두 명의 공격자가 소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14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두 범인은 총격 후에 SUV를 타고 도주를 했지만은 경찰의 추적에 포위가 돼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두 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지금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동기가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이 첫째고, 또 범행 내용에 매우 특이한 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의 수사는 크게 대별해서 두 가지입니다. 테러리즘, 또 하나는 소위 workplace violation, 직장 내 폭력 사건,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또 테러리즘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테러냐 또는 국제 조직이 배후에 있는 테러냐,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당국에서는 이 시간 현재 아무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범인의 시도는 곧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시드 리즈완 파룩이라는 사람, 28살짜리인데 이 사람이 바로 시카고 출생한 미국 시민입니다. 그리고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지금 환경검사관으로 5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타시핀 말릭이라는 여성, 27살인데 바로 이 파룩의 와이프입니다. 이 아이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건 개요. 어제 이 보건국 부서의 연말 파티가 벌어졌는데 인랜드 리저널 센터라는 그 장애자 서비스 기관 건물에서 이제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사 당국에서 흘러나온 말에 따르면은 이 파티 중에 범인 파룩이 모종의 다툼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파티장에서 퇴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잠시 후에 한 11시쯤에 파티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는 전혀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와이프인 말릭과 함께 왔고 갑자기 군복 같은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용 라이플, 그 장총을 들고 있었고 자동 권총도 차고 있었고 뒤에 폭탄이 3개나 발견이 됐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 시설에 진입한 이후에 자동 소총을 이제 난사해서 큰 사상자를 내고 아주 잠시 후에 SUV를 타고 이제 도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면서 거리에서 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20여 명의 경찰관과 용의자들이 총격전을 한동안 벌이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 번째 인물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국에서는 그 사람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소위 그 직장 내 폭력, workplace violation이라면은 왜 범인 파룩이 나갔다가 와이프를 대동하고 왔을까? 또 왜 복장을 군복 같은 것을 갑자기 입었을까? 왜 그 살상용 라이플을 들고 있었을까? 심지어는 폭탄까지 들고 왔을까? 그래서 경찰에서는 일단 이것이 준비를 사전에 한 공격이다, 단순히 화가 나서 일시적으로 저지른 폭력 행위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두 번째 용의자인 그 아내 말릭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을 자기 어머니에게 맡기고 이 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시적인 분노로 보기 어렵고 무슨 정신병력자의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 이것이 뭐냐? 이제 그것이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일 이것이 테러리즘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인데, 이 사람이 파키스탄 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마슬렘이고
그렇지만 미국 시카고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이 다 FBI의 그 감시 리스트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테러 그룹이라든가 무슨 조직과의 교실을 했다든가 연계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슨 배후를 조정을 받았다면은 어딘가 흔적이 있었을 텐데 그게 전혀 없다는 것이 이제 또 의문점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 보통 우리 국내에서 여러 번 일어난 그 테러 유형 중에 하나가 고독한 늑대형 테러, 소위 lone wolf terrorism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이 복수의 사람이 범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부부가 이제 범행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이념적으로 이 범인들이 무슨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무슨 직장 내 차별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만 범행을 하기도 이렇게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왜 범인들이 AK-47 제일 그 강력한 공격력 라이플을 가지고 심지어는 폭탄 3개까지 준비를 하고 왔는가? 이 의문이 좀처럼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여러 가지 테러에 대한 이론이 있지만은 그 이론도 전형적인 범행 패턴과 적용시키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생각보다 좀 천천히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수사가 아직은 전혀 발표되지 않고 있으면서 다시 이제 총기 문제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기 사건의 통계만 봐도 사실 끔찍한 일인데 보통 우리가 그 대형 총격 사건, mass shooting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법당국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4명 이상이 죽거나 다칠 경우에 이걸 이제 소위 mass shooting, 대형 총격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mass shooting이 어제까지 355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과 같이 발생한 것이죠. 이 mass shooting으로 금년에 사망한 사람이 462명, 부상자가 131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총격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전쟁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릴 지경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 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이 건 컨트롤에 대한 그 신념을 주장을 했는데 신원 조회를 강화해서 위험한 인물의 총기 접근을 제약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이것하고 이제 반대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금년도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총기 판매 실적을 보면은 이 총기 판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프라이데이 하루 동안에 팔린 총이 전국에서 18만 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원조회 신청자 숫자가 이제 18만 개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4년도 같은 날의 총기 판매보다 무려 15%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이 총격 사건이 더 악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높아지고 있고 시민들이 자기 방어의 생각이 좀 더 굳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 봐도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강한 총기 규제법을 가지고 있는 주입니다. 그리고 어제 범행에 사용한 총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2정의 구원총은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규제가 과연 해답인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또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월에만 일어난 사건을 보더라도 굉장합니다. 이스트 텍사스에서 대형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6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죠. 뉴올리언스도 그렇죠. 잭슨빌 플로리다에서 5명이 숨졌죠. 우리 주 일리노이의 켄터키에서 지난 바로 선데이에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만 2건입니다. 사바나 조지아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mass shooting, 대형 총격 사건이다 이렇게 간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서 14명이 죽고 17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바로 벌어졌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나에서 또 대형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의 공격자가 카운티 근무자의 연말 파티장에 들어와서 총을 난사해서 14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들은 총격 후에 도주했지만 경찰 추적에 포위돼서 총격전을 벌이다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테러리즘과 직장 내 폭력 등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내용에 특이한 점이 여럿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 검찰은 시리아 난민 수용과 관련해서 연방정부와 국무부를 제소했습니다. 주 검찰은 연방난민법이 이 난민 문제를 주정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는 12월에 일부 시리아 난민이 이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시스가 러시아 시민을 참수하는 장면에 담긴 비디오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아이시스는 러시아의 공격을 비난하면서 더 많은 러시아인을 살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랜드 경찰은 어제 FIFA 축구연맹 간부 2명을 또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체포는 미국 연방법무부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영국군이 어제 시리아 내 아이시스가 장악하고 있는 유전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아이시스의 재정에 타격을 주기 위한 작전입니다. 영국 의회는 영국군의 아이시스 공격을 인준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대시캠 비디오 공개를 요구하는 또 하나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2013년 경찰에 의해서 사망한 세드릭 챗먼 가족의 소송입니다. 이 가족 변호사는 경찰이 총격 시에 피살자가 총이 아니라 아이폰 박스를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살 난 영아를 구타해서 숨지게 한 18살 난 엄마가 체포됐습니다. 이 티네이저 엄마는 아기가 국수를 먹지 않는다고 복부를 4차례, 5차례 구타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어린아이는 사망했습니다. 라마 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라퀘인 맥다널드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연방검찰의 수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의 태스크포스의 업무와 중복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주 검찰은 연방정부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41도, 금요일 토요일 계속 맑습니다. 금요일이 최고 49도, 토요일 51도입니다. 주일 월요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주일에 최고 48도, 월요일은 46도입니다.